안녕하세요. 용인에서 ICF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직접 지은 아이비입니다. 지금은 1월 31일인데요.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한 지 3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난 3년 동안에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를 양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물론 이제 그 중간에 거주 환경이 조금씩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알아볼 겸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저희 거주 환경이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연평균 기온은 지정학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인터넷에서 저희 지역의 연평균 기온을 다운받아서 적은 것이고요. 실내 설정 온도는 23년도에 21도였고 24년, 25년은 22도로 올렸습니다. 현관문 밀착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단열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닫게 되면은 기밀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레버를 한쪽으로 힘을 줘서 올리거나 내리면은 현관문이 문틀에 바짝 붙게 하는 그런 밀착 기능이 있는데, 23년, 24년도에는 밀착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밀착할 때 열쇠 내부의 부품이 닳아가지고 망가져서 그걸 교환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5년에는 밀착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밀이 이제 파괴된 상태에서 지내봤는데, 이제 어떻게 난방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밀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환기도 23년도와 24년에는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지만, 겨울에는 거의 문 열고 출입할 때 환기되는 것 이외에는 환기를 별도로 시키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과연 열외수 환기 장치가 의미가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매일 5 내지 10분 정도 환기를 하면서 이것이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탕 목욕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와 24년도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25년도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조금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매일 2번씩 탕 목욕을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빠짐없이 매일 2번씩 탕 목욕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3년도, 24년, 25년도에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로 이제 난방은 1월, 2월, 3월, 중간에는 이제 난방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5달이 주로 난방을 하는 계절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평균 최저 온도, 평균 온도가 아니라 최저 온도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 설정 온도, 난방은 이제 대부분 이제 최저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밤에 들어가죠. 그래서 최저 온도를 적었고, 실내 설정 온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온도차, 그리고 실제 사용한 LPG 가스의 양,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3년도 양과 24년도, 25년도. 24년과 25년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좀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도별 총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을 해봤는데, 평균 기온과 설정 온도 다시 여기다 적었고요. 여기 있는 평균 기온은 연평균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난방 기간 동안에 월간 평균 기온이요, 최저 평균 기온이었는데, 이거는 연평균 기온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 온도가 있고요. 건물 면적은, 이거는 실제로 저희 건물 내부는 199.5제곱미터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현관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난방을 하지 않는 면적을 뺐을 경우에 실제 난방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176.3제곱미터 꼴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의 전체 건물 부피는 833.5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된 LPG의 양과, 이거는 이제 아까는 난방에만 사용된 LPG 양이었고, 이거는 연중으로 전체에 사용된 LPG 양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면적으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부피로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단위 면적당 또는 단위 부피당 LPG가 사용됐는지 그 양을 보여주는 건데,
22년에 23년에 비해서 24년도, 25년도에는 조금 그게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는 3,546kWh, 그 다음에 24년도에 거의 4,000, 그 다음에 25년도에 4,200 이렇게 조금씩 증가가 되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모니터하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을 가스와 전기를 다 함께 고려를 해서 뭐 패시브 하우스에서 계산하는 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물론 이제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테이블은 아니고요. 그냥 킬로와트 아워시 퍼 제곱미터 퍼 년, 그러니까 연간 몇 킬로와트시 제곱미터당 사용했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LPG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단위 면적당 16, 24년도에 19.8, 20 정도 되고요. 25년도에 20.7 이렇게 이제 조금씩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서 기밀이 파괴가 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진 현상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생활 환경,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는 단위 면적당 18, 24년도에 20, 25년도에 22, 21.2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합쳐서 보면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33.8, 39.5, 41.9 이렇게 다소 조금씩 증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생활 패턴이 아무래도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기밀이 파괴가 되면은 에어컨 기온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서 전기가 좀 사용량이 늘지 않았나 싶고, 마찬가지로 가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가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밀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가스는 또 특히 이제 급탕으로 사용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어떤 주택의 노후화 때문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일단은 생활 패턴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요거를 좀 더 여기 있는 숫자들을, 요 표에 있는 숫자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